좀만 앞으로 자꾸 얼굴 조그매 보이려고 뒤로 가는 것 같은데. 좋겠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 날 또 장 마감이 되기 전에 간단하게 시황 정리하고요. 주요 이슈들 또 함께 보고, 오늘은 옆에 우리 프로게이머 명훈이, 김명훈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나왔죠. 오랜만에 나와서 타점 같은 거 보면서 복귀 또 공부하는 또 시간이 뒷부분에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쭉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 생각이 듭니다.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는 분들은 중요한 또 타점들 뒷부분에 나오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본다. 여전히 또 최근에 거래대금 몰린 녀석들만 가는 시장이었어. 맞아요. 오늘도 대표적으로 뭐가 많이 갔지? 오늘도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진짜 설마 신고가 찍나 했는데 찍었어. 그러게요. 아, 이거를 하려고 봤는데 오늘 거의 조정이 없이 그냥 가더라고. 네, 바로 쏘더라고요. 분봉 보면은 조정 없이 시작하자마자 맞아요. 그냥 바로 쏴가지고 딱 보니까 벌써 4%야. 조금 조정 주겠지 했는데 그냥 가버렸어. 그래도 지금 조정 주고 있는 종목 있지 않나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금 마이너스 5%인데 네. 지금 요거 역시 거래대금 터진 종목이죠. 대표적으로 단타 형님들 떨어질 때 또 낙주 매매 할 만한 또 좋은 종목이거든요. 지금 초 단타 하시는 분들 여기서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좀 사서 팔고 지금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 2% 뛰기로 바쁘시죠? 우리 이런 매매 다 예전에 해봤잖아. 저도 해봤는데 한 5번 성공해도 마지막 한 번으로 마이너스 10% 맞으면 이거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손절 잘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하락했다 살려주고 여러 번 반복하잖아.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학습이 돼. 학습이 돼서 조금 더 하락했네. 이것도 또 금방 반등 나오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내가 살짝 물렸을 때 오히려 또 칼 손절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과거에 계속 살려줬잖아. 이렇게. 맞아. 그거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오히려 물타기를 막 해. 맞아요. 물타기 해가지고 원래는 1,000만 원으로 샀다 팔았다 하다가 재미 보다가 한 번 더 물렸어. 마이너스 2, 3%. 그래서 물타기 해볼까 해서 갑자기 2,000, 3,000, 4,000 막 물타기 하다가 그때 안 나와버리면서 한 번 하락빈 맞아버리면은 아니 시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제 옛날 얘기를 하고 아니, 계세요? 이것도 나도 다 경험했던 거라서. 그래요? 우리 아까 이런 얘기하면서 너도? 네. 서로 공감을 맞아요. 했잖아. 지금 그런 상황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나오고 있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방 VI 가거나 이러면은 반발 매수세, 악주 이런 거 거래대금 꽤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아마 초단타, 이제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니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있구나.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1조 3천억 이상 거래대금 터져주면서 거래대금 여전히 또 몰리는 녀석들만 모이고 있다. 그리고 에코아이가 어제 상장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뭐 신규주의자, 최근에 뭐 환경, 기후변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거래대금 6천억 넘게 터졌네. 6천억. 네. 아무튼 이렇게 신규주 몇몇 종목들 계속 강한 모습 보이는 게 최근 시황의 좀 특징적이다. 그리고 역시 요거 언급을 좀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네. 우리 또 정치 테마. 네. 근데 이제 트레이딩, 우리 시장에서 실전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안 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그 정도로 정치 테마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오늘 명훈이 이따가 매매 타점에서도 요거 있잖아. 네. 정치 테마 중에서 그지? 네. 요것도 한번 관점 좀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정리를 한다면은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 생각보다 이제 괜찮게 나왔어. 근데 여기서 요게 약간 애매했던 거죠. 중국 판매 금지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 가이던스, 이제 매출 가이던스가 조금 감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에서 이거를 악재로 생각해서 많이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국 쪽 매출은 감소할 수 있겠으나 다른 쪽 수요가 워낙 탄탄해서 다른 쪽 수요가 다 메꿔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락을 하려다가 아닌가? 좋은 건가? 이러면서 마이너스 한 1.7% 끝났어. 시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일단은 뭐 굉장히 크게 하락한 건 아니고 반도체 종목들이 그냥 살짝 네.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했나? 1%, 2%? 그지?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은 결국에는 대부분 또 플러스 전환되는? 삼성전자 거의 다 장중에 플러스 전환됐었고 하이닉스도 거의 다 올라왔고 또 이수페타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 시작했다가 거의 보합 근처까지도 반등이 나왔었네.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그 충격은 조금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또 반도체이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아쉬운 거는 계속 2차 전지는 별 힘이
없어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계속 뭔가가 이렇게 고점을 낮춰주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고점을 낮춰주는 이런 차트가 나와주고 있는데, 부담이 되는 건 여기 바로 위에 요거 60일 이동평균선. 요게 자꾸 내려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돌파하면 다행이지만 이 내려오는 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맞고 떨어져 버리면 저항을 맞고, 그러면은 요게 또 2차 전지도 안 좋지만 또 우리가 또 코스닥을 매매하는 입장에서 이것도 조금 관심 있게 또 봐야 되는 거잖아. 지수가 또 하락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 가지고 있던 종목들도 한 번씩 이제 불똥 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함께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좀 잘 버텨주면서 시장이 급격한 급락만 없어도 최근에 우리 매매하는 여러 가지 뭐 거래대금 터졌던 로봇이나 정치나 기타 신규주나 몇몇 개별주들은 지수의 급락만 없으면 아마 지금처럼 잘 변동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충분히 지금 우리도 매매를 준비하고 있잖아. 맞죠? 예. 자, 그러면 시장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내일도 계속 거래대금 터지고 트레이딩 가능한 섹터는 오늘과 비슷할 것 같아요. 로봇주나 아니면 뭐 정치 테마나 몇몇 신규주 이 정도 내에서, 그 다음에 반도체 혹시 연속성 있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내에서 또 매매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 이슈로 본다면 뭐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5조 벌금 철퇴를 받아요. 5조야 벌금이. 바이낸스 코인. 근데 이제 이게 네. 자금 세탁 설립자가 자오 창펑이 자금 세탁 유죄를 인정했대. 벌금을 맞고 CEO 자리에서 내려놓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쪽에 조금 투자 심리를 안 좋게 만드는 요인이어서 일단 비트코인이 2% 이상 하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니까 일시적인 이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또 뭐지? 영풍재지 주가 조작. 이거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 범죄 수익의 1천억을 벌었대. 근데 이거를 이미 당연히 빼돌렸겠지. 이미 빼돌려라는 뉴스가 나왔네요. 뭐냐, 이 정도면은 어떻게 해? 잡아야죠. 털어야죠, 이거는. 당연한 건데. 너무 지금 배 아파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1천억이나 빼돌려? 막 아니, 제 방송 보는 시청자분도 이거 당했었대요, 영풍재지에. 그래가지고, 예. 이 영상 보는 분들도 당한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너무 좀 마음이 아프죠. 잡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증시에서 뉴스가 나왔던 게, 오늘 해운주가 조금 흐름이 나왔거든요. 뭐 흥하해운이나 이런 애들도 반등이 갑자기 잘 나왔거든? 이거는 왜 나온 것 같아요, 뭐냐? 이거는 자니 PD가 정리를 잘해줬겠죠? 네. 저기 보니까 최근에 수익성 회복 구간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오른 것 같아. 안 그래도 우리 또 해운 조선 쪽이 계속 실적이 또 나쁘지 않게 나오는 구간인데, 아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또 흥하해운이 탄력적으로 움직인 것 같고, 그 외의 종목은 뭐 하나오션이나 뭐 다른 종목들도 최근에 그냥 소폭 반등 정도? 추세를 전환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소폭 반등 정도 나왔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덕성이 갑자기 상한가를 왔는데, 얘가 원래 초전도체 관련주잖아. 예. 보니까 초전도체 뉴스도 있는데 이번에 또 한동훈 관련으로도 또 엮였고, 사실 이 종목이 예전에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테마였거든. 맞아요. 괜히 그래서 또 그냥 얼추 그냥 어설프게 엮은 것 같아. 초전도체 관련된 뉴스로 본다면은 LK99 논문 관련, 뭐 APL 등재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퍼졌다라고 하면서 덕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신성델타도 장중에 꽤 반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신성델타도 장중에 한 13%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었다. 요 정도 간단한 이슈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내일도 결국에 비슷한 시황,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훈이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종목 볼 건데, 일단 첫 번째가 요 퓨로셀 신규주죠? 오늘 엄청나게 올랐는데? 오늘은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니라서 패스. 오늘 한 게 아니고 네. 매매 내역을 보면은 17일 날 했네? 네, 맞아요. 17일이랑 네. 20일 하락했을 때, 네. 이때 어떻게 보면 종가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떨어질 때 한 번 더.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17일 같은 경우가 일봉에서 요거지, 요런 음봉. 네,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양음양의 흐름을 좀 예상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오전에 떨어졌잖아. 네. 근데 이때 솔직히 조금 무섭기도 했었는데, 어떤 관점으로 과감하게 또 추가 매수를 한 거야? 이때 그래도 뭐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비중도 엄청 크진 않았어요. 요즘에 비중을 낮춰서 매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게 심적으로 괜찮더라고요. 이 정도 떨어지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저점을 살짝 깼을 때 깨고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단은 저점에서 한번 매수하고 밑에서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안 걸리고 2번만 매수가 체결이 된 거죠. 3번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가 사실상 뭐 5일선 정도 자리이기도 했고, 상당히 그럼 한 요 정도 중간 정도 되면서 반등 나올 때 그래도 꽤 수익이 났겠는데? 4%인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종가 매수랑 이제 눌림 관점에서 매매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했던 게 두산 로보틱스. 야, 얘도 오늘 했으면은 정말 좋았겠지만 그죠. 그래도 딱 전날 네. 21일 날 네.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네. 관점이 괜찮았어. 왜냐면은 그 전에 이때 거래대금 크게 터졌기 때문에 네. 아마 또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눌림을 또 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지. 네. 그래서 이것도 관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줘. 이것도 뭐 전날 오후에 저점을 살짝 이탈했을 때 저때 매매를 했는데 이것도 비중이 안 커가지고 좀 더 밑에서 나눠서 잡으려고 했거든요, 사실. 이 정도 더 떨어지죠. 네, 근데 올라가가지고 이거는 좀 급하게 따라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짧게 매도를 했죠. 1차로 샀고 그다음에 네. 다시 한 기준가 정도 전날 종가지 여기 좀 네. 회복할 때쯤에 한 번 더 산 것 같은데. 네, 회복했다가 떨어졌다 막 왔다 갔다 그렇게 힘겨루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매수세가 세 보여서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돌파 나올 때 네. 살짝 여기 전고점 근처 네. 이런 라인에서 적당히 정리를 하고 네. 욕심 없이 제가 또 단가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빨리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매매가 그냥 깔끔하게 오전장 위주 매매를 하는 약간 그런 습관인 것 같아. 그지? 네. 그리고 이수페타. 네. 이수페타를 보면은 네. 여러 번 매매를 하긴 했네. 네.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는 한번 손절했다. 맞아요. 여기에서 한 17일 날 네네. 이때는 손절했는데 20일 날 많이 빠졌을 때 여기 저점에서 딱 잡았어. 네. 이건 어떤 관점이야? 20일 날 저점에 잡아서 21일 날 갭 떴을 때 팔았네. 네. 와, 맞죠. 이거 상승폭이 꽤 될 것 같은데. 이때는 그래도 한 7, 8%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때 보니까 5일선을 깼을 때 매매를 했거든요. 일봉에서 보니까 네. 여기에서 사서 네. 여기서 판 거지. 네네, 맞아요. 요거는 어떤 관점이야? 사실상 이걸 보면은 전저점 뚫고 내려가고 있었잖아.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배우고 있을 거란 말이지. 맞아요. 저점 뚫었으니까 이거 네.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원래는 5일선 매매를 하려고 전날에 했었을 거예요. 아마 손절했던 타점이 5일선 정도였던 것 같은데 빠르게 손절을 하고 그 다음 타점을 봤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손절 라인과 라운드 피겨 그 3만 원 가격을 깼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해가지고 좀 길게 봤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도 좀 남아있고 네. 그 기대감 때문에 그 전에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네, 그지?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빠질 때 거래량 뭐 크게 터지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다 손절하는 가격대인데 그 손절 네. 물량이 나오면서 어디쯤에서 반등이 좀 나올까? 네. 그런 부분을 봤는데 이제 3만 원, 네. 3만 원 라인 전후로 해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래량 터졌던 장대 양봉, 요 장대 양봉이 한 중간 정도 라인인 것 같은데. 네, 대략적으로? 맞아요. 그 라인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도 좀 대기 매수, 반발, 그러니까 기술자 반등을 노리고 접근을 해서 다음날 갭까지 상승을 좀 먹은 케이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웨이브. 어제랑 오늘 또 이것도 비슷하게 두 번 했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랑 비슷하다. 나는 이거 어제는 종배 안 했고 네. 오늘 오전에 매매를 했었는데 어제 마지막쯤에 종배 네. 그다음에 오늘 살짝 이게 오전에 빠졌을 때 이제 마이너스 한 2% 빠졌나? 그 정도 빠졌다가 불타기 했네. 맞아요. 호가창을 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제가 조금이라도 넣어놓으면 호가창을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매수세가 붙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불타기를 했죠. 이것도 고수들이 하는 불타기를 아주 잘 하는데 이제는 잘한 것만 보여드려서 그렇고요. 근데 네. 여기서 매도를 했어. 이거 사실 이때쯤 보면 나도 이때 보고 있었는데 네. VI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거든. 저도 VI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호가가 너무 얇다 보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이때 안 팔았으면 이때 털렸을 것 같긴 해. 음. 근데 웃긴 거는 결국엔 갔잖아. 맞아요. 결국에는 오후장에 갔어. 네. 오후장에 VI 결국엔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짧게 매매를 하는 거. 지금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도 이것뿐만 아니라 기준이 그거예요. 공통점은 여러분들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떤 종목, 어떤 재료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분석을 해서 거기 종목 내에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패턴이나 여러 가지 뭐 캔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오전장 위주 또는 종가 매수하고 다음날 갭이 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통 많이 눌림목 또는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런 관점으로 많이 매매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또 명훈이도 그렇고 항상 이런 관점으로 매매할 만한 종목들 항상 고민하고 선정하고 피드백하고 복귀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혹시나 트레이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막 무조건 쫓아가는 것만 매매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다양한 관점, 타점들, 눌림이 있다라는 거 한번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타점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시장 좀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행인 거는 크게 뭐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오늘도 조금이나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래도 계속 개별주 매매, 종목 뭐 트레이딩 하기 괜찮은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은 저녁 잘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